원래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프론트였거든요. 네. 사람이 이렇게 응대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전부 다 이제 무인으로 만들었고 네. 저희가 AI로 네. 나카이상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나카이상. 네, 나카이상이 24시간 내내 안녕하세요 하는 거고요. 네네. 대박이네요, 이거. 기존에는 이제 여기 이 욕실 있죠. 네. 요거 하나가 객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객실, 여기가 두 번째 객실, 네. 저 옆이 세 번째 객실이어서 이 세 개를 통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모텔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비주얼이 나오고, 지금 보면 제가 제일 지금 오래된 모텔을 하고 있는 게 5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50년. 네, 6.25 때 만들어진 것도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숙박 전문시공사 스페이스 플래닝을 경영하고 있는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숙소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외주 프로젝트로 이제 네. 호텔 완성해가지고 네. 이제 오픈 준비 막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숙소 명이 패스포트인 거예요? 네, 여기 좀 특이하죠. 여기는 완전히 무인 호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텔이었던 건물을 네. 완전히 무인 호텔로 바꿨는데 저희가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어떠세요? 와, 네, 보시겠어요? 저분이 혹시 카운터 직원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무인 호텔이에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프론트였거든요. 네. 사람이 이렇게 응대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전부 다 이제 무인으로 만들었고 네. 저희가 AI로 네. 나카이상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나카이상. 네, 나카이상이 24시간 내내 안녕하세요 하는 거고요. 네네. 사실 모든 고객분들은 이렇게 키오스크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오프라인 손님은 받지 않고요.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이게 운영되는 호텔이에요. 여기는 원래 20객실이었던 거를 네. 9객실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아주 객실을 많이 통합을 해가지고 객실 크기를 키워서 모텔을 특급 호텔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객실은 특급 호텔처럼 만들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좀 만든 특이한 케이스의 호텔이에요. 확장을 하고 단가를 올리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운영에 대한 리소스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호텔로 기획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올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객실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손님분들이 없으신 거죠? 지금 오픈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픈합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공개하는 호텔이에요. 진짜요? 네. 네, 요 방 보여드리면 되겠다. 네. 다다미식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 료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네. 1층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 유채꽃밭이 막 있고 되게 일본 느낌이 들었잖아요. 여기는 후쿠오카를 형상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온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호텔을 만든 거예요. 대박이네요, 이거. 기존에는 이제 여기가 여기 이 욕실 있죠. 네. 요거 하나가 객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객실, 여기가 두 번째 객실, 네. 저 옆이 세 번째 객실이어서 이 세 개를 통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모텔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비주얼이 나오고 특별한 날에도 와봄직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가치를 내는 호텔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는 가격이 얼마 정도 했었어요? 원래는 여기 막 4만 원, 4만 원. 숙박료 4만 원, 뭐 네. 3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받고 운영을 했었던 데고, 하루에 객실의 가치가 대실 한 바퀴, 숙박 한 바퀴 돌린다고 했을 때 뭐 6만 원, 6만 원에서 많이 받아도 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상권인데, 여기 사실 저희 오픈하기 전인데 한 방당 저희가 20만 원에서 주말 같은 경우 35만 원까지 받는 금액으로 이미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다 팔았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약 플랫폼에 열어놓는 거는 12월에는 몇 개 못 열어놓을 것 같고, 그다음 1월부터 조금 미리 예약으로 저희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침실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와, 이거 등도 되게 신기하네요. 예, 등도 신기하죠. 위계가 있는 이제 등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고 네. 사진 찍고 싶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신발도 보니까 네. 일본식으로. 그렇죠. 남학신 같은 거 이렇게 있죠. 네. 여기 LP도 있네요. 네, LP도 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큐레이션한 일본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악들 저희가 LP로 선점해 두고 LP 사용법도 이렇게 사이니지로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지금 여기 말고도 네. 다른 데도 시공하고 계신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일본풍으로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도 기존에 냈던 객실 가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의 객실 가치를 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긴 전반적으로 좀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통합해서 객실을 키웠다라고 해서 이 더 이상 모텔이 아니고 스테이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 스테이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명은 명명하고 이런 걸 좀 만들고 있어요. 사실 여기다가 욕조를 넣는 거는 네. 계산기로 보면은 되게 리스크 있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넣었을 때 전체 객실과 같이 이 객실의 객단가를 우리가 산정해 봤을 때 충분히 여기는 20만 원 이상의 하루 여기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든 거예요. 그러려면 욕조가 들어갈 거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라는 얘기는 다른 호텔들도 욕조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호텔들이 안 가지고 있는 욕조가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 호텔이 안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 호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조 옆에는 이렇게 일본 음료수를 저희는 마련을 해둘 거고 그다음에 욕조에 들어가서는 TV를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다 기존 시장에 있었던 좋은 어떤 공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결합한 그런 전략과도 비슷해요. 좋은 사우나 가면 사우나에서 TV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방들도 다 이런 구조로 생겼나요? 비슷한 구조로 생겼는데 네. 두 번째 타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기 패스포트 후쿠오카거든요. 이 호텔 네, 이름이. 네. 그래서 후쿠오카의 유채꽃이 유명해요. 그래서 브랜드 컬러가 이번에는 옐로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실이 있고 다다미 색이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침실이 있고 잘 짜여진 가구들이 있고 여기는 일반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은 있는데 화기를 두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나 이런 건 두면서 이제 음식을 좀 사와도 여기서 뭔가 이제 먹을 수 있게 싱크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편하게 이제 둘러 앉아서 다이닝을 할 수 있으면서 여기는 다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도 체험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네. 이게 일본에 있는 그 전통 차를 끓이는 그 물, 그래서 이로리 같이 생겼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전기포트지만 이런 이제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VMD 요소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차는 그냥 서비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모든 방에 이제 찻잎이 이렇게 신선한 찻잎이 들어가요. 여기 녹차가 이렇게 있죠. 그렇네요. 네. 여기는 좀 욕조가 다르게 생겼네요. 네, 욕조가 좀 다르게 생겼죠. 네네. 여기서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특별하게 사우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사우나 이제 유리가 이제 도착을 할 건데 예, 사우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 조금 더 몇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근데 손님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네, 좋아하시겠죠. 진짜 깔쌈하고 예. 진짜 일본 온 것 같아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기념일이나 뭐 이럴 때는 충분히 와도 될 만한 요소를 갖춘 호텔이어야 되고 4인이서 와도 충분히 여기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우린 정말 여기 꼭 이용하고 싶어. 근데 친구들 많아. 그럼 젊은 친구들 6명이 모여서 와도 돼요. 네, 그래서 6인까지도 최대한 담을 수 있게 하는 방이에요. 근데 사실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든든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을 위해서 방 하나를 또 만들어 놨어요. 진짜요? 네, 그 방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 크기, 원래 한 객실짜리 그대로 남겨두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텔이라 생각하면은 딱 연상되는 그 크기이실 네. 거예요. 여기가 이제 10만 원대에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그런 이제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욕조는 없겠네요. 아니죠, 있죠. 욕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욕조 있네요. 네. 원래는 화장실 안에 세면대와 욕조와 네. 변기가 다 있었는데 네. 세면대를 밖으로 빼면서 욕조를 조금이라도 키워서 여기는 어쨌든 온천 느낌을 줘야 되는 호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기능은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네. 면적이 작을 뿐이지. 근데 가성비 모델로 나 이 패스포트 후쿠오카 호텔을 이용해보고 싶은데 네. 나는 단가가 좀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을 통해서 또 이 호텔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을 또 경험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저희가 원하시면은 패키지 상품으로 또 공간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지하실에 있거든요. 지하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아직 만드는 중이에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별채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저 안쪽에 샤워 공간이 있고 네. 이 바깥쪽에 대욕탕이 있고 여기는 스탠바이미 같은 끌고 다닐 수 있는 TV도 와요. 그래서 여기는 객실이 좀 작은 예, 네. 그런 분들에게 패키지 상품으로 별도 이제 공간에 판매를 해가지고 프라이빗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게 이제 여기 지하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던 창고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창고를 이런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지하에 다른 곳도 있어요. 파티룸이 하나 있어요. 파티룸도 공사 중이라서. 예,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와. 네, 노래방이 있죠. 가라오케네요.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 시대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잘 놀았던 그런 시대에 가라오케를 연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딱 사케도 놓으시고. 맞아요. 그러면 이 방은 뭐 에어비앤비로 진짜 파티룸 역할을 팔 수도 있고, 네. 이 방도 객실이랑 패키지로 팔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원래 그냥 지하에 있었던 네. 공간을 이렇게 재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가라오케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별채탕. 네, 별채탕 같은 거는 이제 사업주분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이 아무것도 없던 공간을 어느 정도 예산에 투자하면 이 정도는 매출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서 기존에 그냥 관성적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한 리모델링으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럼 여기는 기존에는 얼마나 오래된 모텔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20년 넘은 그런 20년 이제 넘은. 예, 20년 넘은 모텔이었고, 근데 20년 넘은 모텔은 그렇게 네. 오래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가 제일 지금 오래된 모텔을 하고 있는 게 50년 넘은 것도 있으니까. 50년이요? 네, 6.25 때 만들어진 것도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20년이면 사실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우리 월드컵 볼 때예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신축됐던 게 모텔이 제일 많아요. 모텔 시장에는. 네. 그때 우리나라 모텔이 가장 많이 생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모텔들이 지금 또 리모델링 할 시기가 이제 한 두 번을 거쳐서 또 도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재료들도 되게 고급진 거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급져 보이죠? 네, 되게- 이거 네. 제일 기본 재료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거 하나도 비싼 마감재들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그냥 벽지고요. 네. 그냥 필름이고, 네. 이거는 정말로 가성비 있는. 아. 예, 근데 내구성은 있는. 왜냐면 기존 모텔들이 리모델링 할 때 네. 아주 저렴한 자재로 막 다 그렇게 시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꽤 이거에 대한 감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톤을 잘 고르는 게 핵심인 거지, 이 어떤 비싼 자재를 쓰고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저희가 비용 때문에. 근데 왜 모텔만 하세요? 다른 것도 같이 하면 더 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돈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공사는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건축학과나 이런 출신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야놀자라는 회사가 아주 조그말 때부터 들어가서 이 신입사원 시절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야놀자에서 초기 멤버로 합류해서 이 모텔 시장에 대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부동산 운용사에 들어가서 공간 기획을 하고 한 4년 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걸어왔던 길에서 포인트들을 이제 뽑아보면 숙박 공간을 잘 시공하는 것들은 내가 잘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스페이스 플래닝이라는 회사이고요. 그럼 지금 매출액은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재무제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61억을 했고요. 261억. 예, 올해는 아마 300억 좀 넘어서 네. 이제 저희가 원래는 400억이 목표였는데 네. 300억대 중반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텔 쪽을 시공을 하시면서 네. 제일 어려운 점 뭐예요? 사실은 이제 모텔이 어떻게 보면 썩으면 썩어 있을수록 전 더 좋아해요.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다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설비 공사나 이런 거 다 매뉴얼이 있어요. 네. 어려운 건 그거죠. 이 모텔마다 목표 매출이란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매월 감당해야 되는 금융이자가 얼마이며, 모텔을 리모델링 할 때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된다라 그러면은 이건 최소 이제 얼마 정도의 매출을 내야 되는 호텔이 되겠네 하면서 그 매출 목표에 맞는 공간 기획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아, 그것까지 다 따져서 하는 거군요. 그걸 따져야지 저희가 숙박 전문 시공사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엑셀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예. 제가 야놀자에 있을 때 온라인 사업부에 있었거든요. 정말 이제 야놀자가 조그말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은 모텔 사장님뿐만 아니고 거의 전 국민이 야놀자를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모텔 사장님들이 야놀자를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모텔을 찾아가서 저희 야놀자인데 저희 거 광고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걸 하고 다니는 거라서 저는 20대 중반에 처음 입사해서 운전 박대당하는 게 항상 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계속 얼굴을 비추면 어차피 상권을 저희가 맡아가지고 한 상권을 계속 돌아다니니까 네, 네. 이 정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텔 사장님들이랑 프론트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죄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만 들어와요. 예. 아, 손님으로요? 네. 아, 막 모텔은 중장년층들이 네. 많이 가는 거다 이런 네,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일반 상업지 모텔에 가면 네. 내 나이 또래 애들이 여기는 주요 고객인데, 네.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 연배시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 그렇겠네요. 투자하면 안 되는데 자꾸 투자를 애매한데 투자를 하고, 네. 진짜 투자를 해서 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데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기회가 있다. 내가 하루빨리 이 모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나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좀 이 산업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시설 산업이에요.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모텔은 시설이 영 아니면은 다른 게 다 좋아도 이 공간 자체 빌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시공을 모르면 바보 된다, 이 사업에서. 시공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공부서로 제가 이동을 요청드렸어요, 회사에. 그래서 그때 시공부서로 처음 간 거예요. 아, 야놀자에도 시공부서에 계셨던 그때 거예요? 있었어요, 시공부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모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창 모텔, 그때 야놀자 프랜차이즈 모텔 엄청 많이 생기고 이럴 때잖아요. 네네네. 그 공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제 일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한 100개 이상의 모텔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리소스들을 제가 얻어올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모텔들은 너무 관성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모텔 리모델링 하면 이름도 그냥 뭐 S모텔, 뭐모텔, 뭐 그냥 지어지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지은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카페를 보면 정말로 어떤 한 개인이 만든 카페더라도 네. 브랜딩이 확실히 되어 있고, 네, 맞아요. 브랜딩이 안 들어가 있는 공간 산업이 없는데 모텔만 브랜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텔은 브랜딩이 필요하고, 이걸 뭔가 멋지게 만들려면 기획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지? 일하면서 할 때 이지스 자산운용에 입사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에서 제가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네. 예, 그런 저를 이제 채용해 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전무님 되셨어요. 그 전무님께서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같은 면적이 주어졌을 때 뭔가 이거를 밸류에드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이제는 컨텐츠 싸움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간 컨텐츠 팀을 그때 신설을 하셨고, 그때 이제 신설 초대 멤버로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 열심히 배운 거죠. 아, 비싼 공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 속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고, 제가 프로세스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빌딩들이 만들어지는 이 공식을 모텔 만드는 프로세스로 만들면 실패할 수가 없겠다 라고 해서 이 프로세스를 모텔에 가져온 게 지금 저희 회사의 조직 구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 사실은 막 그렇게 생각을 네.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모텔 사업 정도를 하지 않을까? 아주 그냥 러프한 계획이었다면.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 아는 게 많아지면서 여러 선택지가 생길 거니까 자꾸 알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기 시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여기는 네.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왜냐면 여기는 벽을 다 통합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수선을 했어야 됐어요. 이 정도는 보통 3개월에 다 끝내는 공사죠. 아, 네. 아유, 그럼 아십니다. 네. 아이고. 이 정도로 리모델링 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보통 이제 오래된 모텔을 신식으로 바꾸는 그냥 올리 모델링 기준으로 보면 시장의 시세가 실당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요. 원래는 20개였다고 했어요. 예, 원래는 20개였으니까 여기는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7억? 거죠. 7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부대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1억 5천 정도가 추가로 또 필요한 예, 결과적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9억 정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리모델링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텔들이 네. 오픈하고 나서 한 3년까지가 매출이 3년 정도가 피크를 찍을 때가 많아요. 이게 상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감가가 시작돼요. 그리고 한 7년, 8년 되면서부터는 리모델링을 고려하게 돼요. 좀 시설 좀 노후된 것 같아요.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리모델링 하는 걸 보면 한 8년에서 10년 갖고 계시다가 리모델링을 맡기세요. 대표님 혹시 앞으로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24년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종합건설 면허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축 프로젝트 4개 정도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 착공에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신축 사업에 대한 확장이 내년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나의 목표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럼 아예 새로 건물을 지어서 모텔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기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건축. 아, 건축까지 예, 건축 가능하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긴 거고, 새로 지으면 모텔을 짓진 않겠죠. 예, 지금 리조트도 짓고 있고, 호텔도 짓고 있고 이래요. 오. 예, 그래서 그 이제 것들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숙박 전문 시공사인데, 지금으로 보면 중소형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데라면, 대형 사이즈들도 다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공사로 키우는 게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숙박업 전문 공간기획사로서 더 성장을 하려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IT 회사 같은 기능을 장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상권 분석이라든지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잘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만큼의 명확한 논리와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팀이구나 하는 고도화된 솔루션화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내년도 또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실행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생각보다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 진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는 10% 내외라고 봐요. 근데 결국 실행하는 사람들이 뭔가 결과물을 가져가거든요. 무조건 실행하시면 된다. 뭘 실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실행하는 게 달라서. 근데 뭐라도 그냥 해버리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실행을 해야 그 다음 스테이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실행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의 달인 스페이스 플래닝 화이팅!